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긴급편성입니다. 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과연 오늘 공조수사본부 공수처를 중심으로 체포에 나설 것이냐 말 것이냐,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상황이 만만치 않다. 들어와봐라. 그러나 현재까지는 경호처를 총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체포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당황하는 모습인데 과연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실제로 윤석열에 대한 인신 구금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긴급 체포가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정욱 박사 오늘 바쁘신데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또 무엇보다도 경호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박관천 전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관천 행정관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경호처를 비상대기시키고 예. 만에 하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경우에 막아서겠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막았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뭔가 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먼저 법부터 설명드리면요. 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조의 경호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경호는 대통령 및 가족의 생명,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 예방 및 제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해를 해석할 때는요. 통상 불법적인 어떤 위협력을 갖다 이야기하지만 VIP 신변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지 적법인지 판단 안 될 때는 일단은 위협력을 행사하고 봅니다. 네. 위해라고 보기 때문에요. 하지만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이거는 누가 봐도 합법적 법집행이거든요.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았으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고 2명 이상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휘리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2분의 1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통상 그 법원에 집행관이라고 있죠. 명도수송하면 집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법원이나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경찰에 미리 경찰력을 갖다가 지원해 달라 그럽니다. 이런 충돌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소방도 지원할 수가 있는 게 법률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가사 이걸 영장을 집행한다면요.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먼저 경찰과 소방이 협조해가지고 이걸 뚫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인 게 명시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체포할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면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이제 예.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이제 막는 거잖아요. 예, 110조 단수죠. 그렇죠. 근데 체포는 인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뭐 보안시설이다 말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만 말씀하셨는데 범위를 넓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란죄는 위헌범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직 내란죄는 끝난 게 아니에요. 중단이다, 내란죄가 완결됐다 이런 게 없어요. 결과범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처가. 예. 궁극적으로 이걸 예. 크게 확대해 보면.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플러스 내란죄에 대한 공범 처벌의 강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그렇게 확대 해석도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뉴스에 지금 보면은 요번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라고 좀 전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네, 예. 참 꾸질꾸질하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경호처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뭔지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경찰에서 공수처에서 체포를 시도하면 이걸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자, 막아서겠다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순순히 나올 것이다. 자진 출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경호처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오늘 오전 같은 경우 그 공식적인 발표는 그렇습니다만 내부는 상당히 예를 들면 당혹스러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부 지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상부에서 경호처의 상부는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라. 공식 입장이라는 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부는 만반세세를 갖추는 척하면서 소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수처가 빠른 시일 내에 법 집행을 하지 말라 이런 저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윤석열이 스스로 나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수표 같은 거죠. 왜냐하면 소위 경호처가 아무리 막강한 나름대로의 물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력이 투입되게 되면 저는 현행범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특수 집행해야 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현행범들은 즉각제가 하나씩 빼오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했던 4명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하나씩 빼내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논리로 예. 경찰 병력들이 대기해서 한 명을 한 10명 정도가 가서 하나씩 끌어내면 현행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경호처 직원을 직접 경찰이 끌어낸다, 공무집행방해다. 예. 이제 법 논리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면 되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거기 막아서고 이 사람들도 뭐 내란의 공범이다 또는 공무집행방해 좀 더 나가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또 형량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의 가정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바로 집행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너 나와라는 얘기거든요. 예. 직접 나오는 게 가장 좋아. 예. 물리적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여지를 주는 건데 공수처가 이거 가지고 하루 이틀 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끌기는 어렵다고 봐요. 아무리 6일, 7일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뭐 오늘 정도의 상황을 본다?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바로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자, 청와대 근무하실 때 이런 경호무와 관련된 예. 일을 맡았던 적이 있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 제가 저 경호실 작전계장도 했었고 경호실 경호 계획- 작전계장. 예. 그다음에 뭐 경호 저 계획을 담당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예. 얘기 이겁니다. 경호처장은 확고하게 이것을 막으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경호실에 있는 예. 공무원들은 예, 예. 이제 통화를 해봤죠. 예,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봐야 이게 됩니까? 이제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야, 당신들 지금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의미 있는 말을 제가 한마디 들었어요. 우리는 VIP의 신병의 위해만 안 생기면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VIP 신병의 위해 안 생기게 하려면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역대 대통령 4명이 가 계셔가지고 다 위해 안 당하신 곳이 있어요. 아니, 서울구치소에서 전직 대통령 네 분이 가셨는데 한 분도 위해를 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외곽에서 지켜주죠. 내각에서 지켜주죠. 문은 철문으로 돼 있죠.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게 물리적 충돌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안 하는 것이 그나마 대통령이고 또한 전직 검사로서의 최소한의 어떠한 예의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있잖아요.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거하고요.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집행 안 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시한을 1월 6일까지 주거든요. 그러면 1월 6일 전에 자진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체포영장을 집행 안 하고 영장 반환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구속영장에 순서로 가거나 하겠죠. 자, 체포영장을 안 하고 자진 출석을 하면은 대통령 경호를 받으면서 공수처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요. 일단 그게 안 되고 호송차를 타야 됩니다. 수사기를 갖고 나간 차를 타야 되고요. 양쪽의 개호는 의무사항입니다. 양쪽에 둘이 앉는 거죠. 물론 수갑이나 장구 사용은 재량행위지만 양쪽에 둘이 앉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다가 그래도 현재 직위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대통령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1월 6일까지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는 경호처하고 일체의 상의를 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물밑협의도 하지 않고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이 의미는 혹시라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공수처가 하고 있는 법 집행에 대해서 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이제 의식한 겁니까? 아니면 강경하게 지금이라도 바로 밀어붙여서 자, 신병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겁니까?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기초 협의는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는 갖고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예우를 해준다든지 뭐 일반인과 다른 어떤 뭐 해준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닌 거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그거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호처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저는 공수처는 강하다고 보고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 법률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대통령에 대한 경호지 윤석열에 대한 경호는 아니죠. 엄밀하게 그렇죠. 보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얼마 안 되는 극소수 극우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소위 뭐 극우 태극기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속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소위 내가 최고로 저항을 하다가 끌려나간다. 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얼마나 꾸질꾸질하고 착각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진짜 그걸 불쌍해하고 굉장히 그에 대해서 어떤 투사적 이미지로 특정 지지층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다가 그 정도로 훨씬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체포영장 발부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입장문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어떤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또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공조본의 이제 영장 청구도 불법이고 이것을 청구를 허락해 준 법원도 불법이다. 어떻게 지금 김정욱 박사 이해해야 그러니까 합니까? 기본적으로요. 이게 다 반헌법적 인간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고 뭐건 그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지금 발언은 특수계급을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특수한 사람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밖에 없어요. 법관입니다. 법원이 그렇죠. 발부했어요. 네. 법관이 발부했어요. 그럼 이건 예를 들면 그냥 유일하게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청구한 자는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치인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렇게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 갖다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내란 수계라는 자가 계속 그 자리에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데리고 와서 수사를 통해서 이 자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판단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국민의 안전, 국민의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 집행 절차를 따박따박 지금 밟아가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지 법률적 집행의 문제를 정치적인 갈등과 대결로 계속 치환해서 바꾸려고 하는 음모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원칙대로 가면 된다. 이건. 자, 원칙대로 간다면 언제 공수처가 이제 직접 재판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내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내일 중에 한다. 저는 법 집행은 신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1월 6일까지 체포영장 기한을 정해준 것은 지금 연말에 혹시라도 충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자, 이 집행 기간을 좀 최대한 늘려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옵니다. 실제 이제 권영세 일종의 비대위원장 얘기에 이제 답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애도 기간에 국가의 애도 기간에 영장을 발부한 게 유감이다. 뒤집어서 보면 그 기간에 체포를 집행하는 것도 유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윤곽근 변호사가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사 관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수사 권한이 없는 데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요 영상에 안 나왔는데 사법 쇼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앙지법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서부지법으로 해서 사법 쇼핑이다. 아니, 한남동 관할이 어딥니까? 한남동 공간 관할이 어딥니까? 당연히 그 관할에 의해서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을 뿐인데 그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아니 그 판사님이 유리하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 판사님은 기존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권성동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삼권 분립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걸 또 물었어요. 그러면 수사를 검찰에서 해서 기소하면 나가겠느냐 하니까 그거는 또 답을 회피를 했습니다. 즉 어디가 청구를 해도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종의 그 극소수 지지자들한테 메시지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 자,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자진 출두가 훨씬 더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정말로 꺾여서 부러뜨려 버리겠다라는 이런 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자진해서 출두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하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요. 윤석열이 여전히 이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협상의 카드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그 변호인들은요.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대통령 경호실법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부당한 거고요. 주로 뭐 천공이나 건진이나 김 여사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것은 이게 원칙이고 합당하다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까 그 이야기했죠. 서부지방법원 아마 헌법재판관을 추천된 판사들이 있다 해서 그런 모양인데 저는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웬만하면 요번에 영장 발부 판사가 제1야당 대표하고 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는 왜 말을 안 합니까? 그 정도 어디를 쓰려면요. 아니 판사도 이시고 제1야당 대표도 이신데 아니 그럼 이시면 같은 이시기 때문에 편들어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말도 이런 주장도 해야죠. 자, 지금 이제 이준영 부장판사가 오늘 뭐 이례적으로 하루 24시간을 넘게 이제 내용을 검토하고 그 체포영장 발부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뭐 연구회가 무엇이다, 뭐 우리법 연구회다 이런 걸 가지고 공격까지 할 가능성? 뭐 이분들은 뭐라도 찾으면 학연, 지연, 혈연, 모임 뭐 다 공격하겠죠. 아니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지금 그 강원랜드와 관련된 불법적인 채용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무죄 선고를 했던 또 자기들 판사지 유리한 않습니까?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 이순영 부장판사의 스타일이요. 예.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재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양반이 서울중앙형사 22부장을 했는데 22부장이 뭐냐면은 기업범죄들, 기업경제범죄들 거기 서로 갈라 그럽니다. 근데 이 양반은요. 딱 법리에서 그 자체입니다. 법 해석에 그 외에는 나는 법정에 들어오면은 법정과 법의 해석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겠어 합니다. 그래서 실은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에서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변호사를 갖다 선임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스타일이라 그럽니다. 예. 이분은 딱 스타일이 그렇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말은 내가 재판하는 재판정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외에는 다른 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법리 해석을 하는 건 증거랑 계속 서로 비교 교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1만 페이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1만 페이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본인이 나름대로 그럼요. 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꽤 필요했고 또 하나는 최초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최초이기 때문에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고 소위 법관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온 얘기가 뭡니까? 상당 부분 범죄가 소명됐다. 본인이 법리 해석을,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법리 해석을 해보니 이건 범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 안 할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래서 전 이 부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는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의 발목과 발등을 찍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 이 기관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체포영장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영장 집행을 못 합니까? 그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그 심사하는 기간에는 아닙니다. 잠시 적이 될 수는 아니,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은 인용되면 안 네, 되지만 그렇죠. 인용 안 되는 기간 동안 영장 효력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시비 거는 거라고 그러고 딴지 건다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율사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청해도 인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용되기 전까지는 영장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자, 그럼 체포는 하지만 예.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쨌든 긴장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시간 끌고 시비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이게 하루쯤 만에 결론 내줄 수 있습니까? 이거요. 제가 보니까 예. 인용 절대 안 됩니다. 예. 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다. 법관의 영장 발부에 대한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이 인정하는 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은 한번 선례가 있어요. 문상호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렇죠. 다 발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네네. 법원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두 개의 사안을 달리 본다라고 얘기하면 법원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 측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헌재가 지금 아주 동일한 일관된 입장이에요. 일단 효력은 진행이 된다. 예. 근데 그 결정은 언제 우리가 할지 모른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본안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이게 예. 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39,000명이 동시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외에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동시에 방송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 귀한 시간 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현안 하나하나를 짚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 또는 법원에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 내는 것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로라고 없다. 봅니다.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내긴 할 것 같습니까? 내긴 내겠죠. 무조건 시간 끌기는 다 최선의 노력은 하겠죠. 시간 끌기를 한다.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시간 끌기가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 부하만 지금 더 돋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나와서 수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 출신 아니에요. 법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해왔던 법치, 원칙, 상식에 맞춰서 보면 당연히 나와서 자진해서 조사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스픽스에서 방송할 때마다 이들은 망상 공동체다. 예. 주술 공동체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윤곽근 오늘 얘기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 근데 지금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교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도 웃길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금 법이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대요, 자기가. 유곽근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핵심적으로 뭐냐면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사전 조율하는데 사전 조율 안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아예 그냥 수령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수처가 어쩔 수 없이 3번 출석 요구를 했다가 체포영장을 갖다가 청구를 한 상황인데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국민의힘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최대한 지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지연 전략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내부에 따지고 보면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중에 6인 체제로 가게 되면 한 명이 소위 이 기각을 하게 돼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망상 속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1월 28일 소위 설날 경에 윤석열에게 무슨 대운이 온다라고 하는 주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 상황이 온다면 그 집행을 따라야 된다는 건 상처 다 아는 거거든요. 자, 오늘 오전 9시 30분을 약간 넘긴 시간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들이 스픽스 채널에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심체크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올려봤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요. 방금 법원이 불법개업 내란폭동 혐의로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하는 배윤경 PD가 저걸 만들 때까지 94,000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1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불과 또 한 20분 사이에 1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윤석열은 억울하겠다. 법원이 좀 성급했다.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랬는데 감옥에서 아예 못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의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아예 못 나오게 해야 한다. 자,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이번에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이제 구금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영원히 용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이번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아예 못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형법 87조예요. 내란죄 수괴에 대한 거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어요.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뭐 사면복권 이런 것들 지금
국민의 총뿌리에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사람을 사면 복권한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화면이 이제 좀 분할 화면으로 우리 배인경 PD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 감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하다. 마지막에 그래도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정말로 추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저걸 보면요. 오늘 윤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말하는 거 엉뚱한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 보면요. 윤 대통령이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 수준이 어떤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했고 국회에 총을 쏘고 들어가가지고 망치로 때려 부셔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 나오라는 그런 지시를 하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저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에 어떠한 불을 지르는가를 판단을 하지 못하고 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터널 속에서 한 곳만 바라보는 터널 증후군을 가지고 그런 정신병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감정이나 법, 상식에는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아예 못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 그리고 3회 넘는 방식으로 이 문제는 처리해야 한다. 내란 문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후에 헌법이나 법률을 갖다 고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제가 볼 때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금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형법에다가 그걸 내용을 집어넣었던 건데 소위 내란을 범한 수괴에 대해서 우리 법이 어디까지 예를 들면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 어차피 이제 전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을 보호하는 가장 큰 측면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 검찰이 지금 공소장 보도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내란의 수괴가 얼마나 명징한가. 그러니까 직접적 지시를 내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직접적 지시 내용 자체가 뭐냐면 임명을 살상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국권을 문란시키는 소위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도 다시는 그런 행위들을 아예 꿈조차 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입니다만 그런 죄를 받은 자가 이후에는 대통령의 사면 범위 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국민적 토론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헌법적 법률적인 규정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이 된 자는 이외에도 이런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국민에게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망상 집단이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라고 하지 않겠다. 자기는 비상 계엄 특검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건 소수의 광화문 지지자들한테 큰절 올리는 윤상현 의원의 행위와 사실 똑같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윤곽근 변호사가 대통령을 잡범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잡범이요? 과분하죠. 내란죄의 현행 범이에요. 잡범보다 못한 거죠. 네. 잡범은 과분하죠.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선동을 하는 자들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위헌범으로 내란은 진행형이에요. 네. 완결이 되지 않았어요. 완결이 된다라고 그러면 다 붙잡혀가서 처벌받을 때 완결되겠죠. 그렇게 보면 집단적으로 지금 선동을 하면서 그 극소수의 광화문에 계속해서 의존하고 사인을 보낸다.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떠날 때 계속 방송에서 첫 번째로 표방했던 게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 너무나 싫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가 하면 선이고 참이고 남이 하면 다 부정이고 잘못된 거고 악이고 지금 딱 그 틀에서 전혀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자, 지금 이제 공수처 분위기가 지금 매우 네. 조용해졌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굉장히 긴장한 상태였고 오늘 아침에 구속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되고 난 뒤에도 공수처에서는 아무런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의미는 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경호처하고 협의는 없다. 이것은 이제 오늘에도 당장 공권력을 일단 투입해서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순간에 이제 공수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또 눈치 보고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눈치 본다는 게 보다도 그래도 이 지금 참 그 무안에서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 나서 1월 4일까지 애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애도 기간에 그래도 현직 지위가 있는 대통령이 수사관들이 개호를 받으면서 호송차에 실려 나오는 모습 보면 이거 진짜
제가 봐도 좀 슬퍼요. 네. 슬픈데 그런 슬픈 일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한두 번 받으면은 이거는 범죄가 다 규명되고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뚜렷합니다. 거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피의자 신문조사, 즉 조사 자체를 안 받으려는 겁니다. 조서가 없으면은 구속영장 청구할 때 상당히 차질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공수처도 일단은 체포영장은 발부돼 있다. 우리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 스스로 자진해서 나와 조사를 받아라. 안 될 경우 우리는 하겠다. 근데 공수처도 그럴 겁니다. 이 1월 4일까지 애도 기간에, 이게 1월 6일까지로 집행기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 집행은 제가 보기로는 뭐 5일이나 6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신 교수님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네, 이제 네. 국민들의 마음은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바로 집행해라. 국민들 보는 앞에서 끌고 가야 한다. 그것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왜 주저주저 하느냐라는 게 일반 감정입니다. 국민의 감정도 그렇고 제 감정도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실제로 더 큰 배신감과 제가 원죄가 있다라고 말씀 고백을 드렸지만 과연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잠 못 자가면서 몸 아파도 병원에 못 가면서 그런 짓을 했는가에 대한 그 자괴감으로 오랫동안 정말 저도 불면의 밤을 지내왔습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이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기를 바랬습니다. 추잡한 꼴 보이지 말고 형장에 무슨 개 끌려가듯이 가서 그걸로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마지막 모습이라도 깔끔하게 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아왔던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선택적 정의와 공정의 모습, 자기가 하면 참인 거,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 호기롭던 이재명 이 새끼 다 쓸어버려 하던 그 호기롭던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라. 네. 제대로. 네. 그 호기로운 모습에 제대로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내 발로 가겠다 하는 게 마지막 호기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그렇지만 현실적 집행은 박관천 그 행정관님 말씀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국가 국민 애도 기간에 정말 이런 잡범만도 못한 내란 현행범을 놓고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 그것은 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권성동 국힘의 원내대표도 체포영장 발부가 부적절하다. 조사가 필요하면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자진 출석을 해라, 조사받아라 라고 이제 문으로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그냥 내가 나가겠다, 조사받겠다, 당당하게 임하겠다 라고 왜 하지 못합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 비겁한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아예 그냥 그 문서도 수령하지 않는 정도의 방식을 통해서 버틴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 기간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중에 이제 쌍특검 문제가 결정이 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20일 내에 어떤 형태든지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아니요. 그 이후에 저기 예. 2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구속영장 발부돼 10일 동안은 지금 공수처가 하고 10일 동안은 검찰로 넘어가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결정 상황도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쌍특검은 오늘 안 올리고 1월 1일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그럼 1월 1일이든 저 하죠. 1월일은 이제 예. 내일이죠. 예. 내일 이제 그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그러니까 저는 하겠다라고 그때 결정되는 이제. 상황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예를 들면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그렇죠. 자체들은 국민들이 공분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해야 되는 것이고 소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인데 왜 이자들만 그리고 이자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대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 논지를 변호인 측들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집행을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불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애도 기간 이후에 한다 뭐 애도라는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소위 이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많은 댓글을 올려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 제가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2024년도에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종지부를 찍자. 그래서 강제구금을 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냐. 사법기관이라면, 수사기관이라면 이거 지켜야 한다. 그리고 2025년을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국민들이 나서겠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박관전 행정관 말씀처럼 법집행기관이 그렇게 이제 국민들의 민심대로 다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것이
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불안하면 좀 덜 수 있겠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죠. 대법원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하죠. 자, 여러 지금 사법기관에서 하나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도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4만 분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방송을 보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희들 방송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계속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상목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상설 특검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하루 미뤄버렸습니다. 네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여전히 최상목은 고민을 깊이 하고 있다, 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고민은 깊이 하겠죠. 당연히 고민은 깊이 하는데 저는 제 사견부터 말씀드리면 쌍특검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 깊게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한덕수 총리 때부터도 나온 말이지만 쌍특검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해보라 그러면 또 하지는 않아요. 근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마치 그 대목에 관한 한 국민의힘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쌍특검에 대해서는 내일 고민하면서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체포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측면이 네. 있게 상황이 변했다. 제가 이제 대통령 수석 청년위원장을 할 때 이분이 경제금융 비서관을 했어요. 같은 회의 자리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봤고 이분의 스타일이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푸시를 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 사표 내고 나 몰라라 땡 하면 그만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이 상황적인 부분하고 맞물려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체포영장 집행 이렇게 맞물려서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례로 이제 K미르재단 안종범 수석 경제금융비서관 할 때 조사 받았죠. 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그 상황과 맞물려서 순리대로 가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분위기, 외적 분위기가 충분히 되고 이분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 교수 이런 말씀이 좀 압박이 되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도 빨리 좀 하라는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는데 어제까지 취재해본 결과는 임명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권성동 대표가 그 무한 참사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관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야당 야당 대표의 말에 의해도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도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특히 쌍특검 문제인데 아마 이게 조금 하루 연기된 거는요.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그 수사 관할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형식적 절차가 위반이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법관이 깨끗하게 법원에서 정리를 해줘버렸습니다. 아, 이건 정당하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따라서 그 김건희 특검은 모르겠지만 그 내란죄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특검 부분까지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 특검은요? 내란죄 특검은 수용 가능성도 있다. 최상목이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 또는 압박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최상목 권한 대행의 결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일단 하나는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덕수에게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상목은 예스노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으나 논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위헌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위헌적이에요.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최상목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쌍특검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정답이죠. 근데 말씀하신 하나가 문제랍니다. 내란 문제입니다. 내란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명분은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그것이 위헌이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소위 특검이라고 하는 좀 객관적인 어떤 기관에서
그 수사하게 하는 행위인데 그걸 다시 또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마 최상목은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대목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야말로 역사적인 책임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건데요. 저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놓여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한덕수가 제일 나쁜 인간인 게 그거 쏙 빠져나간 거예요. 제일 편하게. 그러니까 다 분탕질 쳐놓고 네. 자기 쏙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지금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지고 있는데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또 이걸 뒤로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본인은 판단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큰 참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본인이 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쌍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유지해왔던 입장들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되 또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야 이것까지 거부한다? 저는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치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렇게 남들보다 좀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망하고 있는 쪽이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종국 박사 보시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권한 대행 한다 하지 않는다? 저는 자, 좀 할 이따 거라고 다시 봅니다. 한다. 예. 체포영장 집행해서 윤 대통령 가고 나면 윤석열 씨 가고 나면 한다. 자, 그러면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서 윤석열이 신병이 확보가 확보되면 네. 그때는 헌법재판관 임명한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한다고 봅니다. 임명한다고 본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어저께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의 최상단에 있는 분과 얘기를 해봤을 때는 최상목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세 분은 공이 특정한 시점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다라고 보십니다. 제가 이제 총리실과 그 언저리에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본 걸로 그 당시 벌써 이제 열흘 넘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2판 4판이라는 분위기였어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들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민주당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적 열망이나 공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잠시 민주당을 도와주는 척을 하고 쓴다 한들 자기들의 형사법적인 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2판 4판의 그 심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면 2판 4판의 그 범주에 누구까지 들어갈 거냐 해서 맨 처음엔 우리가 한덕수 총리 정도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나온 거 보면 김용현 씨가 미리 보고를 했다 뭐 어쨌다 막 하면서 범주에 자기들이 다 포함되고 지금 최상목 부총리도 쪽지를 받았는데 나는 안 보고 차관한테 줬다. 사실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죠. 대통령이 쪽지를 줬는데 아무리 경황이 없다고 내가 펼쳐보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등등 하니까 점점점 이 범위가 넓어져서 2판 4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넓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딱 떨어지는 어떤 형사적인 증거가 아닌 한 모두 2판 4판으로 처벌할 수 없는 네. 이런 것들로 본다고 한다면 최상목 씨는 이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그날 참여한 국무위원을 다 해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본 거죠. 여러 가지를. 그런데 이제는 그것까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최상목 부총리만 만약에 탄핵이 되면 헌법에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15인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 네. 사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목 씨만 만약에 저기 되면 국무회의 전체가 지금 헌법상 와해가 돼요. 여러 사람을 다 탄핵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까지도 본인도 이미 알고 있고 그게 본인한테 굉장한 하나의 어떤 방어막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본인이 뒤집어 써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기서 하나 빼먹었네요. 이분들이 상의를 어디랑 했느냐가 중요한데 총리실 분들도 다 그간에 용산하고 상의를 해왔던 거죠.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최상목 지금 부총리를 보필하는 게 누굽니까? 어느 팀입니까? 총리실이잖아요. 또 아마 보이지 않게 용산의 멤버들도 여전히 하고 있겠죠. 그런 연속선상에서 그동안 좀 판단이 흐렸던 면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붙잡혀 가면 그 뒤에는 그 부담이 상당히 덜어지겠죠. 자, 성희님께서는 최상목 내란 특검 안 하면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김호호님께서는 너무 나이브하다. 최상목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주윤님께서는 최상목 이도 뭐 관상 자체가 겁이 많아 보인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최상목은 즉각 임명하라. 5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루미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최상목이 바보가 아니라면 국민을 따라야 한다고 찰리님께서 주셨고요. 자,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민폐 아닌가 서울대 법대가 이렇게 고만우님 주셨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최상목이 임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압도적 의견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러나 저러나 저는 끝까지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이 순간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민심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그러니까, 예. 하면 좋겠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문화일보 보도가 나온 게 있죠. 예. 안 할 거다. 예. 네, 문화일보 보도 이렇게 나왔죠. 이제 중앙일보가 완전히 이거 갖다 세탁을 해버려가지고 꼬인 상황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최상목이 걸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지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다 보도로 나온 건데 비상입법 예산 확보하라는 쪽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 문제죠. 비상입법 예산 확보라고 얘기하는 건 국회가 해산된다는 걸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완벽하게 위헌적이며 내란적인 상황들을 전제로 하는 쪽지인데 이것마저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줬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예비비를 주지 말아라라는 것과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사실로 등장한다면 최상목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는 어떤 집단으로서의 최상목의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개인으로서의 최상목의 판단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이 내란의 진행 과정에서 소위 권한대행인 최상목이 취한 행태와 행위는 매우 중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아주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거 위헌사항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위헌을 전제로 내란 특검을 인정하지 않겠다? 제가 또 이것도 되게 위헌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뭐 김건희 특검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김건희 특검은 뭐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생각합니다만 좀 그런 상황이라면 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악랄한 인간들이 지금까지 보유한 행태를 보면 저희들이 상상하고 이상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지금 내란이 진압돼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어쩌면 이제 저희 바람도 결합돼 있는 겁니다만 조금은 상황은 변한 것 같다. 좀 전에 말씀드린 데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쪽지가 이판사판을 더 강화해주는 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이판사판이니까 어차피 내가 해봤자 용서를 못 받는다 이게 있지만 뒤집어서 지금이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원죄를 졌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본인 주장은 본인은 열어보지도 않고 차관한테 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역사 앞에 지금이라도 그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본인은 국민 앞에 떳떳하게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조금이라도 죄를 씻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권고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윤석열은 드디어 국민의 이름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경호처는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어떤 경우에도 인신이 구금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시기는 오늘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 초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이 순간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압박입니까? 아니면 설득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들 긴급평선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욱 박사님, 신용환 교수님, 그리고 박건전 전 행정관님 감사드리고 스픽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이 118만 명의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더 많은 응원과 격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